우리 난연성 고분자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난연성이라고 하는 건 불에 잘 타지 않는 고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먼저 우리 유기고분자가 불에 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결국 유기물은 C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CO2로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유기물이 불에 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이 연소 반응을 막아주려고 그러면 산소가 적으면 이 반응은 잘 안 가게 돼 있어. 그치? 먼저 이걸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그럼 우리가 불에 탄다라는 건 그냥 이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열이 높아지게 되니까 유기물이 열 분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산소 라디칼이 생성이 돼. 그치? 이 산소 라디칼은 당연히 반응성이 높으니까 또 다른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고분자 물질을 분해시키는 그걸 우리가 열적 산화에서 서멀 옥시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자, 그러면 난연성, 불에 잘 안 탄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불에 잘 안 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지금 산소가 적으면 되는 거야. 그치? 위에 썼듯이.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돼. 두 번째는 요 산소 라디칼이 공격을 못하게 하면 돼. 즉 무슨 얘기냐면은 산소 라디칼을 제어할 수 있으면 돼. 얘를 또 다른 라디칼로 잡아먹는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핵심적인 거는 결국 열분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발열을 생겨내는 열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얘 셋 다 고분자하고는 무관한 얘기야 사실. 고분자 소재하고는. 근데 자 그러면 어떤 게 난연성 고분자가 될 수 있냐를 보자고 하면은 먼저 아까 산소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주위에. 근데 유기물질에 따라서는 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양이 다르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LOI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LOI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뭐 고분자로 한정하자고. 고분자에 불을 붙였으면 일단 불이 붙는 거야. 그랬을 때 계속 타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양이야. just야. 그러니까 최소 산소 양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폴리 이쪽에 있는 고분자 클로로펜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한번 불을 붙였을 때 계속 타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26%만큼 필요해. 됐어? 근데 공기 중에 산소는 지금 이제 웨이트 비로 하면 27%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공기 중에는 산소가 27%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고분자들은 불을 한번 붙이면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27보다는 작기 때문에 계속 타들어가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고분자들은 LOI 값이 27보다 큰 놈들은 한번 불을 붙였는데 계속 타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양이 예를 들어서 뭐 40 정도 된다. 근데 실제 공기 중에는 27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불이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self extinguishing 무슨 말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화성이라고 그래. 왼쪽에 있는 놈들은 그냥 한번 불을 붙이면 그냥 쭉 타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불이 꺼지는 거 아니냐? 자기 소화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PVC 같은 거 보면 LOI 값이 42나 돼. 그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이 꺼져야 돼. 근데 우리 전선 피복제 PVC인데 전선 피복제가 사실 불이 났을 때 제일 불을 빨리 전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왜 그래? 왜 이 LOI 값하고 무관하냐면 일단 PVC는 과량의 첨가제가 들어가. 저분자 물질들이. 가소제라고 하는 물질이 거의 30-40%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에 쉽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PVC가 불에 타들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PVC는 불이 일단 한번 붙으면은 유독가스가 발생해.
그지?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또 다른 피해를 일으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분자가 암만 LOI 값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불이 붙게 되면은 계속 타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왜? 첨가제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스가 발생하는 걸로 또 다른 위험물질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LOI 값이 참고는 되지만 실제 난연성을 부여하는 데는 부족하다. 고분자만으로는 라는 결론에 도달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고분자에 난연제라고 하는 걸 첨가해서 난연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난연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불을 끌 수 있냐 하면 첫 번째는 흡열 반응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여기 써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해가 되면서 물을 발생해서 열을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더 이상 불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치?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열을 해소하는 메커니즘이겠지. 두 번째는 탄화층을 형성해. 표면에 단단한 숯과 같은 우리 숯치아가 같은 층을 만들어서 열과 산소의 유입을 막어. 그지? 그것뿐만 아니라 고분자 내에 표면에 이런 탄화층을 만들어서 열도 산소도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유독가스가 나가는 것도 막아주게 되는 그런 단열벽을 형성시키는 개념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뭐 산소 차단, 열 해소, 뭐 이런 메커니즘이 다 통용이 되겠지. 세 번째는 기상차단이라고 하는 건데, 기상차단이란 단어는 사실은 어떤 가스가 있는 곳에다가 특정 가스가 있는 곳에 다른 가스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너트 가스를 집어넣어서 이 특정 가스의 농도를 낮춰줄 때 우리가 가스 페이즈 다일루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래. 일단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가스를 발생시켜서 이 표면에서 산소의 함량을 줄여버리는 거야. 뭐 대표적인 물질들은 이렇게 있는데, 뭐 할로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스를 발생시켜서 요 이제 네 번째로 얘기를 하겠지만 레디칼을 잡아먹어. 그래서 산소 레디칼을 없애기 때문에 얘는 뭐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3번, 4번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불길을 막는 거. 뭐 질소계는 질소를 대량으로 방출시켜서 산소 농도를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라디칼 소거 활성제라고 그래. 뭐 이건 내가 사실은 스캐벤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소거 활성제라고 한국말로 돼 있더라고. 우리 이거는 라디칼 폴리머라이제이션에서 우리 반응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라디칼 스캐벤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 개념이야. 무슨 얘기? 아까 얘기했던 산소가 발생하는 산소 라디칼을 죽여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뭐 몇 가지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고 사실은 할로겐도 결국 이 역할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난연제로는 할로겐이 제일 우수하기는 해. 근데 얘는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유독가스를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마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규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무기계를 결국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무기계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분자는 유기고분자니까 상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가공하거나 그럴 때 어렵고 고분자의 물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영향도 입힐 때가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메커니즘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난연 효과를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효과가 멀티 기능이야. 그런 난연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하면 아까 앞부분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팽창 흑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 팽창 흑연은 뭐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물리적 팽창형 난연제야. 이건 뭐냐면 흑연층 사이에 황산과 같은 산성 물질을 끼워 넣은 상태로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열을 받게 되면은
요 부피가 팽창하여 방어막을 형성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부피 팽창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결국 핵심은 흑연층 사이에다 뭔가 산성 물질을 끼워 넣은 건데, 일단 열 팽창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을 받게 되면은 갇혀있던 물질들이 가스화되면서 압력이 발생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흑연이 최대 300배까지도 팽창을 한대. 그지? 그러니까 팽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열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탄화층이 형성돼.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표면에 탄화층을 형성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고 외부에서 산소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내부 고분자가 타들어가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같은 것들도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그 다음에 흑연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산성 물질들을 가서 껴넣었잖아. 이런 화합물이 열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나가면서 압력이 늘어나서 팽창했다고 그랬는데, 그 빠져나간 물질들이 공기 중에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과 같은 가스 상태로 존재하면서 주변에 산소 농도를 낮춰. 그래서 연소 반응을 억제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런 팽창 흑연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한 물질 갖고 난연제로서 여러 가지 멀티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래. 근데 당연히 단점도 있어. 일단 단점은 가격은 비싸지 않다고 그래. 근데 단점은 잘 섞이지 않는 것도 단점이겠지만, 또 하나는 뭐 흑연이니까 검은색이 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우리 뭐 요즘은 연료전지의 커버 같은 거, 우리 배터리의 커버라든지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지 않는 곳, 검은색이어도 무관한 곳에 많이 사용된다고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난연성 고분자에 대한 얘기를 마치는 걸로 하는데, 결국 결론을 얘기하면 고분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데는 그러기 때문에, 물론 LOI 값이 높을수록 물에 덜 타들어가는 건 맞아. 그렇지만 실제 응용하는 산업 측면에서 응용할 때는 결국 난연제를 첨가해서 난연성을 높여서 사용한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